기자 수첩도 그리 밝은 내용은 아니잖아요. 학생 군사훈련 캠프 얘기를 해야겠죠. 참 슬픈 비극적인 참사가 벌어졌는데. 해병대 캠프요. 근데 문제가 된 충남교육청은 학교에서 징계를 받은 학생 150명을 또 모아서 해병 캠프에 보내기로 이미 다 계획이 돼 있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해병 캠프가 무지무지하게 많더군요. 그렇죠. 이 도대체 학생들 모아서 군사훈련 캠프 보내는 게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우리나라는 뭐 시작을 따지자면 일제강점기인 1923년에 조선 총독부가 학생들에게 병식 교련이라는 걸 실시했습니다. 뭐 군사 동원을 갖다 이제 준비하는 거죠. 예. 이것이 이제 뭐 역시 일본군 출신이긴 합니다만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서 1969년에 고교 필수 과목 교련으로 이제 다시 태어나죠. 예. 저도 이래봬도 고등학교 때 총검술과 전투대형 집단 대공 사격까지 마스터한 사람입니다. 예. 잘하셨어요? 네, 교련 그 선생님이 전 총검술의 귀재라고 늘 칭찬하셨던 그런 사람입니다. 아무튼 공산 통치 중국에서는 국방부와 교육부가 함께 공동 주관으로 해서 중학교나 고등학교 신입생 때 반드시 군사훈련을 캠프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병영 캠프로. 예, 9박 10일입니다. 북한은 뭐 이건 얘기할 게 없습니다. 북한은 그렇죠. 14살부터 징집 대상으로 분류를 하니까 이건 뭐 얘기할 나라가 아니고 미국 같은 경우는 1990년대 초반에 학생 병영 캠프 붐이 일어서 유행이 확 번졌습니다. 미국도요? 미국이. 예. 그러나 여기에서 병영 캠프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폭력, 절도 등 범법 행위를 저지른 학생들만 모아서 군사훈련 캠프를 보내서 여기서 사람을 교화시키고 교정시킨다는 거였죠. 이게 맨 처음에 효과가 있다. 애들도 괜찮아 한다라고 해서 붐이 일어났고 각 주정부마다 경쟁적으로 주 방위군이 운영하는 훈련 캠프를 마련합니다. 군대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에서의 이런 군사훈련 캠프 붐이 IMF 직후에 한국의 해병대 캠프라는 이름으로 도입이 되죠. 그렇죠. 근데 나중에 이제 해병대 훈련 캠프라는 이름을 군 밖에서 함부로 쓰는 거에 대해서 해병대가 문제를 삼고 통제를 하니까 해병대 캠프에서 해병 아카데미라든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바뀝니다. 약간 바꿔서. 예, 맨 처음에 해병대 캠프 사업을 벌였던 곳은 지금 복합 민간 군사기업이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또 영업을 계속하고 있고요. 이게 그러면은 뭐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어디든 효과가 있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 주 정부 방위군이 이제 운영하는 훈련 캠프에 범법 행위를 저지른 학생들을 이제 수용을 해서 17개월간 교육을 시킵니다. 엄청나게 길죠. 다만 군사훈련을 받는 거는 한 5개월 정도 됩니다. 나머지 1년은 집으로 돌아가서 공부를 하고 나름대로 뭐 운동도 하고 하는데 반드시 개인 지도 담당 멘토라고 해야 될까요? 지도 담당 선생님이 거기에 따라 붙습니다. 아이들의 진도를 갖다 확인하고 일과를 확인하고 이러면서 1년 동안 계속 뒤떨어진 공부를 갖다가 보충을 하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또 흐지부지 다른 어떤 교정 작업이나 활동보다 나을 것도 특별히 없더라라고 해서 결국 효과가 거의 없는 걸로. 그러니까 특별한 효과는 없는 걸로 결론이 나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거예요. 자기 한계를 넘어서는 혹독한 군사훈련이나 외부로부터 격리된 집단 생활이 정말 인간에게 협동심과 인내심, 자기 성찰로 이끄는 커다란 효과가 있었다면 남성 대부분이 군대에 갔다 오는 대한민국 사회는 지금 멋진 신사들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젠틀맨들로만. 안 그렇습니까? 그러네요. 다 군대 가서 2년, 3년 다 하고 왔는데 심지어는 5년까지도 하고 오는데 그럼 대한민국 사회는 정말 멋진 남성들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그것만 봐도 효과가 있다는 거는 좀 어불성설이다. 더군다나 스포츠에서도 자기 한계를 넘어서려는 엄청난 극기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훈련이 아닌 하필 왜 군사훈련이냐. 어차피 극기훈련이라면 스포츠로도 가능한데 그걸 청소년들에게 한다는 게 과연 적합하냐. 의문을 삼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요. 어느 나라든 군대가 있으면 군사 문화란 건 있는 거죠. 그 점이 이제 중요한데 미국 군사 문화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군사 문화의 출발점은 나라를 위해 전쟁에서 피 흘리고 숨져간 장병들에 대한 경의와 존경심에서 시작이 됩니다. 미국 역사가 짧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가로서는 국민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여긴다는 걸 보여주고 국민은 국가와 군이 조국과 국민을 위해 정말 숭고하게 헌신한다라는 것을 자기 머릿속에 각인시키면서 서로 하나가 되면서 국가 통합을 이루어가는 거죠. 예를 들면은 미국 영화 같으면 인디펜던트 데이 같으면 미국 대통령이 공군 전투기를 이끌고 막 전투에 나서지 않습니까? 또는 뭐
1등병 하나 구하는데 조국의 명예를 거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렇죠. 뭐 이런 영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자유민주주의와 군사문화가 서로 배치되거나 대척점에 놓여 있는 게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군사문화가 어우러진단 말이죠. 그 바탕에는 군에 대한 신뢰와 존경심이 깔려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 군은 꼭 그렇지만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시점에서 우리 군은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 군이 군사문화의 잔재 뭐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그렇죠. 우리 군도 군 나름대로 숭고한 국토 방해 임무를 수행하는데, 예, 이게 우리 군의 스마트하고 당당하고 존경받는 군사 문화가 이제는 시작이 돼야 됩니다. 예. 우리 군은 그런 기반이 약합니다. 그건 인정해야 되겠죠. 뭐 역사적인 왜냐하면은 배경이 있으니까요. 조국의 독립이나 외세를 물리치기 위해 싸웠던 사람들이 아니라 친일파가 군에 남아 있었고, 라든가 아니면 군사 쿠데타가 2번에 걸쳐 일어나면서 그것이 군부 독재로 이어지기도 했고, 그렇죠. 나름대로 기반이 허약하니까 국민과 어울리기 위해서, 국민과 통합하기 위해서 문민 통제를 더 확실히 받아야 되고 군사 문화를 건강하게 다져가야죠. 그런데 군 내부가 아닌 바깥 사회에서 군복 입은 사람들이 막 때로 몰려다니면서 또 군복 입고 몰려다니면 경찰도 슬그머니 그냥 피해버리고 행정관청도 군복 입은 사람들이 몰려오면은 현직 군인인지 뭐 제대한 군인인지 뭐 가릴 것 없이 못 본 척 오케이 해버리는 이런 걸 국민들이 늘 지켜본다면 이거는 국민이 군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민주주의와 군사문화가 어우러지지 못하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요. 여기서부터 바로 잡는 것이 그렇습니다. 예, 해병대 캠프 이런 사고 막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 기본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 시작은 물론 일제 식민지배하고 이어집니다. 일본의 식민지배 때 군사문화가 독일식의 아주 딱딱하고 집단주의적인 그런 군사문화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군대에서 하라면 해 안 되는 게 어딨어. 뭐 이런 식의 문화가 우리한테도 내려오고 있는 것인데 아무튼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건강한 당당한 우리의 자랑스러운 군사문화 이런 쪽으로 군도 이제 신경 써서 국가와 함께 국민과 함께 바꿔나가야죠. 물론입니다. 변상욱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